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자, 디지털 기술은 essentially 저 단어는 필수적으로라고 해석하지만 요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라고 해석해 주세요. 우선. fundamentally랑 같은 말이죠. 근본적으로라는 말이면. 자,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느냐? be related to입니다. 자, 그래서 뭐랑 관련이 있어요? 메타포, 은유와 관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디지털 은유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 그러나 디지털 메타포스, 디지털 은유라는 걸 are different from 달라요. 뭐랑 다르냐면 보통 우리가 은유라는 표현을 어디서 써요? 문학이나 혹은 이런 독서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별거 아니지만 뭐뭐와는 이라고 할 때 from이라는 전치사 쓰는 거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different는 보통 different from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linguistic ones니까 언어적 은유와는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봅시다. 이때 ones는 원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왜요? 앞에 뭐를 받아주니까요. 메타포즈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중요한 면들에서, 즉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어요. 언어적 은유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비유적, 은유적인 표현들, 그 문학 작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럼 디지털 은유라는 게 뭘까? Linguistic metaphors, 언어적 은유는 are passive, 수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언어적 은유 얘기부터 했으니까 아마 언어적 은유가 뭔지를 설명하다가 그러나 디지털 은유는 이렇게 그 전환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passive, 수동적이다가 뭐냐라는 건데 자,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에요. sense는 뭐뭐라는 점, 점이라는 건 그 측면 이런 뜻이죠. 자, 이제 that 좀 잘 볼까요? 이때 that이 관계사인지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that은요, 참고로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의 that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동격 that이라는 놈의 특징은 앞에 오는 놈의 명사가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 모르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격의 that이 뒤에 완전한 절을 데리고 나올 때 관계부사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할 때 관계부사라는 건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선행사를 놔야 되지만 얘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지점, 다시 어떤 점, 주장, 생각, 뭐 이런 약간 추상적인 명사들이 보통 요 뭡니까? 동격에 대해 앞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요 점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audience 청중이죠. 다시 독자인데요. 독자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hoose to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하기로 선택해야 된대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능동적으로잖아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 능동적으로만 말하면 여기 겹치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enter the world 세상에 들어가야 된대요. 잘 봐. 이거 지금 세상이라는 뜻인데 propos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제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제시하는 게 아니겠죠. 세상은 제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과거분사 쓰인 거 잘 봐주셔야 되고 제가 과거분사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얘기했냐면 과거분사는 뒤에 명사가 오지 않고 10중 8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 혹은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propose라고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틀리지 않게끔 어법 양자택일 그 워크북 같은 데서 틀리지 않게끔 세상과 제시하의 다시 세상과 제시하다의 관계가 수동 관계인 거 확인하시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2번 문장에서 이게 왜 수동이라고 얘기했냐? 수동적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뭔가 한두 스텝 더 직접 발을 담궈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그에 반대로 능동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더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펼쳐지는 것들이 능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미 어느 정도 왁구는 잡힌 것 같아요. 결국에 문학 작품 같은 즉 언어적인 비유가 수동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거를 막 읽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서 알아내려고 해야 되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는 능동이지만 걔 입장에서는 수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가셨어요 혹시? 자, in the Shakespearean 이렇게 나와 있으면 셰익스피어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게 이제 대표적인 언어적인 은유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자, Shakespearean metaphor, time is a beggar. 자, 그럼 봐봐요. 시간은 그지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비유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시간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beggar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런 은유, 시간은 국어라는 자다라는 이런 은유에서 독자는 is unlikely to. 잘 봐. 여기 중요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휘 문제로 출제한다고 했을 때 여기를 likely냐 unlikely냐라고 출제했을 때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독자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대요. 다시 얘기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대요. 뭐를요? 은유를요. 뭐가 없으면요? 중요한 거는요. 이때 not without은 쉽게 얘기해서 얘가 있어야만 다시 얘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더 편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비유적으로 한두 스텝 더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다시 인지적인 뭔가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뭐가 없으면요. 또 다시 얘기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without ing는 뭐뭐하지 않고는 이란 뜻이거든요. 뭐뭐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뭐 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engaging 이거 끌어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들이다. 우리가 보통 참여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산문이든 운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을 뭔가 더 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걸 이해하려고 발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나서 4번 문장. 이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만약에 순서 삽입으로 출제한다라고 쳤을 때 앞부분에 언어 은유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기술 은유를 썼다라는 이 순서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 문장 삽입의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문장 삽입의 지점이 되는 연결사를 뭐를 썼냐면 on the other hand를 썼습니다. 반면에. 자, 기술적인 은유는 반면에 are active. active니까 아까 passive의 반대를 썼어요. 그러면 뭐다? 능동적이다. 그리고 능동적인 걸 넘어서 심지어는 often, 종종, imposing 이 단어 아셔야 돼요. 이거 강요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이거 수거로 알아두죠 그냥. 자, 강요적인 형용사로 보시라는 소리예요. impose가 부과하다라는 뜻이지만 부과적인이라 해석하시면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강요적인으로 외우세요. In the sense that 그럼 여기도 똑같이 that은 동격의 that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동격의 that이 될 겁니다.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고 그리고 동격 앞에는 추상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they. 이때 they가 뭔지 보실까요? 이때 they는요. 기술 은유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럼 이 기술 은유가 realize는 깨닫다라는 뜻 말고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실현하다. 기술 은유는 실현되는 거야. 어디서 실현돼요?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되죠. 다시 한번. 디지털 인공물에서 실현된다고요. 자, 근데 이 디지털 인공물은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가 누굴 꾸며줘? 앞에 있는 디지털 인공물을 꾸며주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하잖아. 그지? That are actively. 이거 지금 수일치 봐야 돼. 앞에 artifacts라고 썼기 때문에 is 쓰시면 안 되잖아. 자, 근데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그건 뭐예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물들이에요. 오케이. 자,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디지털 인공물들의 그것들은 실현된다라는 점에서 능동적입니다. 그럼 잘 봐. 우리가 뭔가 한두 스텝 더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이미 뭐 한다고요? 이미 뭐 한다고요? 실현된다니까요. 다시 우리가 뭘 할 노력이 필요가 없어. 독자 입장에서의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실현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분사구문입니다. 여기 잘 봐야 돼. 여기를 만약에 분사구문이 중요한 게 얘를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쓰면요. 분사구문이 아닌 척 한다면 얘 지금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forcefully change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고. 마치 그냥 동사의 병렬 구조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미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분사구문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컴마만 사이에 두고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띡띡띡띡띡 이렇게 병렬시킬 수 없다고요. 그럴 거면 마지막에 and를 붙여주던가 이렇게. 근데 아니죠. 자, 그러면서 forcefully 뭐 한대요? 강력하게라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바꿔요. 뭐를 바꿔? users 사용자의 의미 지평.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의미 지평이라는 명사로 썼는데 의미의 지평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의미 지평을 바꿔요. 자,
사용자의 의미 지평을 바꾼다라는 건 뭔가 사용자의 의미를 더 넓혀준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언어적인 은유와 달리 디지털 은유라는 건 그냥 우리 눈앞에 실현이 확 돼버린다. 선생님. 근데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디지털 은유가 도대체 뭐예요? 썩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시를 지금 글에서 들어주진 않았지만 글을 다 읽어보고 나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냥 우리 그 인터넷 딱 창 켰을 때 예를 들면 뭐 휴지통이나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쪼르륵 있잖아. 이해가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미 그 세계가 구축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5번 문장 봅시다. Technological creators. 자, 기술 창작자들. 다시 한번. 기술적 창작자들은요.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 잘 봐야 돼. 이 창작자들, 기술 창작자들은 뭐 할 수 없냐? afford to.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어도 알아야 돼요. 뭐뭐 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요구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니까 요구하다 오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셔야겠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요. 그러면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가 뭐 할 것을 요구할 여유가 없어? 잠재적 독자가 궁금해하도록 다시 한번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어. 다시 여유가 없다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독자가 궁금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야. 궁금해하게 만들지 않아. 뭐를 궁금해하게 만들지 않냐면 how the metaphor works. 무슨 말이야? 그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독자가 궁금하게 요구하지 않아. 궁금할 걸 요구하지 않아요. 독자 입장에선 그러면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잘 봐. Normally,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매력이란 뜻이에요. charming point, selling point, 매력은 is the 대절인데 명사절 접속사죠. 야, 이 매력점이 뭐냐면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기술의 유용성이 지금 여기 대시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유용성이 어떻다? is obvious. 분명하다, 명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기술의 유용성이 명백해요. at first glance. 무슨 말이야? 첫눈에. 그냥 딱 봐도란 소리예요. 다시 첫눈에 혹은 딱 봐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유용하고 너무 나한테 쓸모 있겠다라는 게 그냥 딱 들어와 버려. 그러니 독자가 그거를 막 해석하고 언어적인 은유처럼 뭔가 한두 스텝 더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만 하면 돼. 그냥 목젖까지 찔러 넣어줬으니까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셰익스피어 on the other hand. 근데 마지막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봅시다. 자, 반면에 셰익스피어 보세요.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을 받죠. 그쵸? 이 사람 왜 사랑받냐면요. in part. 부분적으로 말이야. because 그 이유가 the meaning of his works. 그의 잘 봐. 이거 지금 낚시 걸라고 어떻게 써놨어? 복수명사 써놓고 나서 뒤에 동사 단수죠. 그럼 무슨 말이야? meaning이 주어라는 소리죠.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그죠?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거든요. 숨겨져 있거든요. and requires. 그리고 잘 봐요. 병렬 구조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요구하거든요. 뭐를요? 생각을 요구하거든요. 됐어요? 누구한테? On the part of the audience. 독자 파트는 독자 측이죠. 즉 독자 측 혹은 쪽이야. 독자 쪽에 생각을 요구하거든요. 누가 생각해야 되니까 독자가 생각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독자가 그러니까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썼을까? 이거 무슨 맛일까? 한용운의 임의 침묵에서 이미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포인트는 디지털 은유 쪽에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결국에 자 하나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 이해 갔어요? 이 지문? 이해 간 것 같아요? 좀 약간 생소한 지문이어서 생소한 소재여서 그렇지 제가 최대한 풀어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은유라는 건 능동이라는 거고 그 다음 언어적인 은유라는 건 수동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단어들 좀 볼까요? 액티브와 패시브였어요. 액티브란 단어는 이거의 명사형이 뭡니까? 액티브의 명사형? 액티비티. 패시브의 명사형은 패시비티예요. 그리고 우리 obvious라고 나왔던 것도 한 번만 살펴봅시다. obvious라고 나왔던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에서 봤을 때 지금 디지털 은유는 되게 obvious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명시적이다, 암시적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명시적인과 암시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뭐가 있죠? 영어로? 이 단어 아시면 단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명시적인이란 건 explici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암시적인 건 implic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왜 다루냐면요. 어떻게 단어를 활용해서 선지를 구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죠. 네? 디지털 은유는 언어 은유와 달리 언어 은유는 우리가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다른 작품을 참고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뭔가 연구해야 되죠. 그럼 그게 능동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 보는 거냐면 그래서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한테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디지털 은유 입장에서는 다시 언어 은유 입장에서 수동인 거예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독자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독자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아니라 얘네가 디지털 입장에서 능동인 거냐 언어 입장에서 수동인 거냐 언어가 가만히 있느냐 언어가 이렇게 어서 오라고 이렇게 그냥 독자 입장에서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게끔 판을 깔아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디지털 은유라고 해버렸네. 기술적 은유죠. 기술적 은유. 됐어요? 아 그렇죠. 디지털 은유와 기술적 은유는 같은 말이죠. 이해 가셨어요? 30번. 자 갑시다. 퍼블사는 이 사람이 원 노벨 프라이즈, 원 프라이즈라고 얘기하면 상을 타다예요. 이 사람 상 탔대. 무슨 상 탔대? 노벨상 탔대. 왜 탔대? 그 이유가 뭐래? 그 이유가 recognizing our limitation. 우리의 한계를 인지했대. 그지? 뭐에 있어서?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 능력. 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지적인 능력이죠. 우리 인간이 다시 우리 인간이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 능력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줬대. 그래서 노벨상을 탔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봐봐요. 이때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 볼래요? 근데 투부정사 리소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 뭐가 자원이 부족해. 무슨 자원이 부족해? 독립적으로 해답을 계산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우리는 뭐해? 그 계산을 분배하죠. 어디에 걸쳐서 분배해? 우리 인구에 걸쳐서. 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인구에 걸쳐서 분배를 하거나. 됐어요?
and 그리고 자 1, 2번 distribution 1번, solve가 2번이에요. 우리 뭐 해요? solve the answer slowly. 천천히 정답을 풀죠. 그것도 어느 정도로 천천히냐면 generation by generation. 즉 세대에 걸쳐서. 다시 결국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문제를 분배하고 또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로 넘겨서 세대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혹은 챗 GPT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Then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 능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all we have to do, all이라는 게 주어인데 all은 단수 취급이야. 이거 중요하다. 자, 그리고 we have to do 했을 때 여기 지금 목적어 없기 때문에 all과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은 is 이렇게 socially learn이라고 나오는 문법적인 근거가 뭐냐. 마치 is랑 learn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냥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답을 학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어떤 원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굳이 막 모든 정보를 알라고 하지 말고요. 애시당초에 우리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메커니즘이나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방법만 알면 돼. 선생님 근데 그 같은 말이에요. 메커니즘이랑 방법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책상과 의자가 보이면 의자를 빼서 앉으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내가 이 의자 위에 앉아 있고 이게 어떤 원리로 뭔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까지 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냥 그게 사회적인 정답인 거야. 그냥 그게. 그래서 뒤에 예시를 들죠. 그게 무슨 말인지. You don't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이해할 필요가 없냐면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어떻게 네 컴퓨터나 혹은 이 변기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죠. 그걸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너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사용할 줄만 알면 돼요. 뭐를요? Use the interface.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빠밤 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눌러서 엣지든 뭐든 눌러서 화면이 커져서 더블 클릭하고 끌어당기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플러시. 그냥 변기 내리는 거 있잖아. 모자가 안 되는데요? 자 어쨌든 물을 내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이거 병렬 구조가 use가 1번이고 그 다음에 flush가 2번이죠. flush는 동사로 변기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5번 문장.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is.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사용법만 알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에서요. 주어 예죠. 얘 지금 단수니까 needs 나왔죠. 이거 need 나온 거 고르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need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달하다기 때문에 모든 게 전달하는 게 아니므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다시 모든 것과 전달의 관계는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시는 거예요. all that need to transmit면 아예 진짜 개판인 거죠. 그래서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건 그저 뭐일 뿐이냐면 which button to push. 어떤 버튼. 얘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란 뜻이에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다. 자, essentially 근본적으로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rather than how they work. 나왔죠? rather than이니까 뭐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걔네의 작동 메커니즘, 작동 원리 혹은 많은 정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how to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냥 그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결국에 변기물 내리는 방법,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nd so. 그래서 사실상 5번은 앞에 내용 한 번 더 쓴 거야. 그래서 instead of holding more information. 자, 더 많은 정보를 hold, 쥐다지만 여기선 가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then we have mental capacity for. 봐봐. 뭐보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거. 아, 우리가 정신 능력을 가져. 그지? 그걸 할 수 있는. 다시 for니까 말 그대로 we have mental capacity f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정신 능력을 가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이란 소리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건 필요가 없어. 가지는 것 대신에 and indeed need to know.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였어. 우리 그리고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 대신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에 we could dedicate our large brains. 우리는 dedication이라는 단어 알아야 돼요.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바치다, 뭐 전념, 헌신 둘 다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의 이 커다란 두뇌를 뭐에 바칠 수 있어요? To small piece of a giant calculation. 사실상 계산 자체는 엄청나게 큰 계산이지만 그것의 그냥 작은 부분에다가 바칠 수 있어. 다시 얘기해서 계산 자체는 엄청 큰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큰 계산의 아주 작은 부분에만 우리의 뇌를 바치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결국에 만약에 이게 이제 하미추론 같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하미추론으로 말을 예를 들어서 하미추론으로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물어봤어요. 야, 큰 계산은 뭐고 큰 계산의 작은 부분에다가 우리의 뇌를 바쳐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어떤 원리와 메커니즘을 알 필요는 없고 모든 정보를 내 뇌 속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변기물을 내리는지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지와 같은 그냥 그런 어떤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법, 사회적인 방법들만 아는 것 정도의 정답이 되겠죠. 거의 다 왔어요.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여러분, enough 투부정사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동사 할 만큼 충분히라고 해석하고 enough는 부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물이에요, 사물. 부사죠, 잘.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 이거 충분히라 그랬어요. 부사예요. 그리고 동사는 여기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뭐뭐 할 만큼. 여러분 이때 댐이 나와 있는데 이때 댐이 받는 게 뭐냐? 이때 댐이 받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다시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해. 뭐 할 만큼?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볼 만큼 충분히 잘 우리는 사물을 이해한다고. 그럼 결국에 댐이 받는 건 사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들한테서 이득을 봐요. 그만큼 잘 이해해요. 그런데 올더 와요. 그러면서 그냥 수고합니다. 그러면서도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 우리는 사실상 작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작은 계산이 뭐에 기여하는 거야? That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다시 한번. 이때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고 불완전한 절 나왔어요.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다시. 더 큰 전체에 기여하는 사실상 작은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We're just doing our part. 그냥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part는 여기서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In a larger computation. 더 큰 이런 복잡한 계산을. 뭐를 위한?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s. 우리 사회의 집합적, 이 단어 중요해. 집합적인. 우리 사회의 집합적인 두뇌를 위한 더 큰 계산에, 다시 더 큰 그런 복잡한 계산에서 그냥 우리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문은 특히나 어려운 이유가요. 글 전체를 그냥 비유로 범벅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비유를 얼마만큼 쉬운 말로 바꿔서 내용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작은 계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변기물 내릴 줄만 알면 돼? 그럼 그것들이 모여서 큰 복잡한 계산이 돼?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전 세계의 인구에 걸쳐서 혹은 세대에 걸쳐서 그 계산들을 나눠왔고 그 부담을 내려놨어. 근데 그 가장 큰 핵심의 이유가 뭐야? 우리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전지전능하게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글에 만약에 주제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로 낸다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뭐 한다라고 해봅시다. 뭐가 뭐 한다? 뭐가 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개인이 기여를 한다. 기여를 한대요. 개인이 기여를 해서 이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집합적인 지식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뒤에 파트의 내용이었다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사회적 학습.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측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리고 사실상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모여서 집합적 지식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기여, contribution이라는 명사. 그다음 집합적이다라는 단어, 콜렉티브라고 지문에 나와 있었죠. 만약에 극복이란 말을 쓸 거면 극복은 overcome이죠. 주제가 집합적 지식을 개인 기여를 중요성? 사실은 보세요. 글의 전개상 지금 두 가지의 키워드를 써놨는데 자, 변기물만 내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보다는 그냥 기술과 상호작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두뇌를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에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가 모든 걸 알 필요가 없게 됐으므로 개인이 이 집합적 지식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여할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며요. 그렇죠? 모든 걸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배운 대로 하면 된다며요. 그럼 뇌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는 집합적인 지식에 기여한다라는 말까지 뒤에 글의 마지막 부분에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은 얘만 따로 보거나 얘만 따로 볼 수 없고 주제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30번이 주제로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는 딱 두 파트로 나눠 있다고 봤을 때 얘는 뭐로 내기 딱 좋아? 요약문으로 내기 좋겠죠. A, B 빈칸 두 개 뚫어놓고.
그리고 이건 자칫 선지 잘못 만지면 제가 봤을 때는 오지게 욕먹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30번이 제일 어려워요. 알겠죠? 컨디션 어때요? 그냥 가요? 오케이. 31번. 오늘 집중들 잘해서 좋은데? 자, the best defense. 오케이. 자, 최고의 방어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방어가 주어고, 네. 자, 대부분의 종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species라고 봐야 되고, 얘가 종들이라고 해석이 된 건데, species는 참고로 종이 될 수도 있고, 종들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문어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has를 쓰지 않고 have를 쓴 거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 사이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지는 최고의 방어는 is, to stay hidden. 이렇게 is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죠. 숨어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더러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머치야 매니아라고 물어봤을 때 매니 못 들어가죠. 여기 부사 자리니까. 그죠? 가능한 한 많이 숨어 있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는 것이다? 자기 사냥을 언제 하는 거다? at night, 밤에 하는 거다. 밤에 사냥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나 사냥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to find one, 여기서 one이 받는 건 문어겠죠. 자, 문어를 찾아내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in full view니까 이 전체가 보이는 문어를 찾아내는 거야. 다시 문어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문어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어디서? in the shallow. shallow는 얕은이란 형용사지만 s가 붙어있기 때문에 얕은 곳이라고 명사로 해석하는 거야. 얕은 곳에서. 그것도 언제? in daylight. 낮에 말이야. 지금 주어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뭐뭐 하는 것은이니까 단수 취급 들어가야 돼요. was a surprise. 되게 놀라운 일이래요. 누구한테?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두 명의 호주 수중 사진 작가들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자주 빈번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 이유로. 얘네 숨어 있다가 밤에나 나와 사냥을 할 테니까. Actually, 사실은 말이에요. What they saw at first was a plunder. 얘네가 처음 봤던 건 문어가 아니라 넙치였대요. 다시. What they saw at first. 뒤에 문장 불완전하죠. so 뒤에 목적어가 없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는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근데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명사가 없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절을 우리는 이 커다란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명사절이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 말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 봤던 건 넙치였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거 봐드릴게. It was에 동그라미 치시고 대세 동그라미 치셔서 없애보시면 우린 이런 걸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it that 강조 구문을 설명할 때 왜 항상 이렇게 없애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 원래 it that 강조 구문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수식어가 이루어져 있는 문장 구조에서 it, 비동사, 그리고 강조의 대상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that 집어넣고 나머지를 that 뒤에다 뺐을 때 그럼 생각해 보는 거야.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강조의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사절이라고 하잖아요. 부사절은 저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수식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경한쌤은 가르친다 영어를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나보가 경한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건 이렇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뒤에 문장이 완전해지죠. 수식어를 여기다 위치시켰으니까 수식어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이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막 위치나 이런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낚시를 걸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자, 그러면 오직 뭐 했을 때에만, 그들이 다시 봤을 때에만 they saw medium-sized octopus. 처음 봤을 땐 분명 넙치였는데 다시 보고서야 they saw medium-sized, 중간 크기의 문어를 봤어요. 자, 문장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할 거야. With all eight of his arms. 그럼 뭐야? with 분사구문이란 건 어떻게 쓰는 거야? with 나오고 나서 명사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쓰시건 과거 분사를 쓰시건 하시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분사를 쓸 때는 명사와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라는 거고, 과거 분사를 쓸 때는 명사가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그것에, 즉 문어의 8개 팔이 폴드가 접다잖아. 팔은 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P를 쓴 거예요. 제 말 이해가요? 이거 폴드 어떻게 쓸래라고 물어봤을 때 폴딩 쓰거나 폴디드 쓰는 건데, 폴딩 쓰시면 안 된다고. 팔이 뭐뭐를 접는 게 아니라 팔이 접히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폴딩을 쓸 거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8개의 팔이 다 접힌 상태야. 됐어? 그 다음에 지금 명사 나왔고 PP 나온 거야 지금 하나. 그 다음 and 뒤에 사실 여기도 with 분사구문인데 with 생략하고 with its two eyes. 두 눈은 어떻게 된 거야? 두 눈은 쌤 stare가 뭐예요? 응시하다죠. 응시하다. 그럼 눈이 응시한다라는 소리니까 얘는 ing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요? with 여기서 어떻게 쓴 거야? with 명사 그다음 ing로 쓴 거죠. 여기서 현재 분사를 쓴 거야 지금. 두 눈은 응시하면서 어디를 쳐다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위를 쳐다보는 거야? 팔은 다 접고 눈은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뭐를 만드는 건데? 착시를 만들기 위해서죠. 착시를 만들기 위해서. 4번 문장은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에서 어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문에서. 이때 강조 구문과 with 분사 구문이에요. 이름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 5번 문장. An octopus has a big brain. 문어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커다란 뇌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요. Excellent eyesight. 그리고 훌륭한 시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the ability.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능력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뭐를 가지고 있어? To change color and pattern. 즉 색깔과 그다음 패턴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And this one. 그리고 this one was using these assets.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this one이라는 건 오케이? 이것은. 그럼 이건 뭐겠어? 문어를 받는 거죠. 이 문어는 사용하고 있었어. 이러한 asset. 자산이란 뜻인데 여기서 자산이 뭐야? 자산은 장점이에요. 장점. advantage란 뜻이죠. 그래서 이 장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됐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turn A into B 구조야. A를 B로 바꾸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it 쓰시면 안 돼. 여기서 it을 쓰시면 안 되는 이유는 주어가 문어기 때문에 여기서 문어 자기 자신을 받는 것이므로 제기대명사 쓰셔야 돼요. 이거 문법 나오면 어렵다. 여기 제기대명사 쓰셔야 돼.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itself 여기 it 쓰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Many more of these species. 그리고 이 종들의 더 많은 것들이 지금 더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수일치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의 더 많은 것들이 여기도 지금 그래서 종들이기 때문에 have라고 썼죠. has 아니고. 그리고 얘는 지금 find라고 봤을 때 find 입장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얘는 발견된다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And there are now photographs of octopuses. 그리고 이제는 사진들이 있어요. 뭐의 사진들? 문어들의 사진이 있어. 근데 봐봐. That could be said to be transforming into sea snakes. 그럼 여기서 대시 꾸며주는 건 문어들이겠죠. 근데 뭐라고 일컬어져? 여기 잘 봐. 뭐라고 말이 되어지는 거냐면 오케이. To be transforming. 여기도 마찬가지야. B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transformed라고 썼다고 생각해봐.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transform이라는 건 그냥 이거 자체가 변신하다. 변신하다야. 그러니까 변신되는 게 아니야. 얘가 변신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be transforming은 능동이에요. 능동이죠. 보통 저걸 진행 시제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지는? 바다뱀으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문어들의 사진이 발견된다. 그런 문어들의 사진이 있더라. 이제는 그러니까 변신을 거의 진짜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네요. 이 새끼들. 그죠? 자, while they mimic. 그래서 뭐 하는 동안에 걔네가 모방하는 동안에 만약에 자, 걔네가 모방하는 동안에 they hunt. 걔네는 사냥을 하죠. 자, 문장 끝났어요. producing 뭐 하면서요? The spectacle. 진짜 아주 그냥 광경을 만들어내면서. 자, 무슨 광경이냐? say. 이를테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광경이냐?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잘 봐.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넙치의 광경이 아니야. 얘는 지금 뭐냐면요. 결국에 핵심 오브 뒤의 명사는 developing이에요. 동명사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저 플런더라는 놈은 무슨 놈이냐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넙치가라고 치셔야 돼요. 넙치가. 넙치가 갑자기 developing 뭐예요? 발달하는, 발전하는 이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됐어요? 근데 웃긴 게 developing이라는 게 뒤에 arm, 팔이라는 목적을 데리고 왔으니까 팔을 디벨로핑 하다는 건 펼치다예요. 펼치다. 넙치가 갑자기 문어의 다리를 다시 문어 다리 같은 팔을 펼치는 그러한 광경을 만들면서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producing이 1번, sticking이 2번, and 뒤에 3번. 분사구문의 병렬 구조. sticking it down. 여기서 20 받는 건 팔입니다. 팔. 그 팔을 얻다가 찔러 넣어. stick이라는 건 stick down, 찔러 넣다예요. 구멍에 찔러 넣어요. 그리고 grabbing, 다 움켜 잡아요. 뭐를 움켜 잡아요? whatever, 무엇이든. 이때 whatever를 우리는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잘 들으세요. 복합 관계대명사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얘도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때 쓰라고 나와 있는 게 is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whatever is hiding there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복합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 관계대명사처럼. 그러면 is hiding there는 거기에 숨어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숨어 있는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움켜쥐면서라는 뜻이죠. 제 말 이해 갔어요? 자, 결국에 이거는 지금 문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어가 모방을 하고 뭐 모방 말고 또 다른 말 쓰자면 뭐 위장을 하는 거죠. 근데 문어가 모방하고 위장하는 것이 곧 얘네들의 뭐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사냥법.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건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방은 미믹이었어요. 위장은 영어로 뭐죠? 캐머플라주죠. 들어봤어요? 캐머플라주. 생존 전략은 영어로 어떻게 쓸 거예요? survival strategy. 됐어요? 31번 안 어려웠죠? 네. 목자를 벗어서 목숨이 하나 이시 하나
아, 강조하는 대상이 만약에 복수면 어, it is that 구조에서 it was 아니요. 아니야. 똑같아요. it 비동사의 대시예요. 복수더라도.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저 잠깐 나가서 그 전화 온 거 한 번만 확인하고 오게. 그 32, 3번 내용만 한번 먼저 보고 계실래요? 자, 다음 질문. 이 질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찌 보면 내용 이해가 제일 어려웠던 건 30번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자, how much we suffer.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suffer라는 단어는 이거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긴 부사가 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정도의 직역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지는 relates to. 여러분 be related to를 써도 되지만 이거 자체도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와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와 관련이 있느냐?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통을 구상하다 혹은 구성하다라고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고통을 구성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통을 굳이 고통이 아니라고 구성한다면 그럼 고통스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요. 1500m 달리기 선수가 push themselves. 뭐예요? 그들을 막 밀어붙이죠. 어디로? extreme pain이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붙여. push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거 them 쓰시면 안 돼. 여긴 제기대명사 자리예요. them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복수명사를 받을 때 them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1500m 달리기 선수들 본인들을 말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쓰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1500m 달리기 선수들이 본인들을 막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붙여. 뭐 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 their muscle screaming. 잘 봐. 여기서 지금 앞에 their muscle screaming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분사구문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을 쓸 때 앞에 문장이 다 완전하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안 쓰고 앞에 명사를 붙이는 이유는 1500m 달리기 선수들이라는 주어와 근육이라는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밝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럼 그들의 근육은 screaming, 소리를 지르고 and their lungs,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폐는 exploding, 막 뭐예요? 폭발하죠. 폐가 폭발해요. 뭐 때문에? With oxygen deficit, 산소 결핍, 산소 부족 때문에. 여기서 with는 뭐뭐으로 정도 해석이에요. 산소 결핍으로. 자, 그게 끝났어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호흡이 길어서 만약에 님들아 데이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다 후라고 바꿔놨다고 쳐보세요. 이 정도까지 문법 문제 내면 맞출 수 있나?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when이라는 게 쭉 가서 when이라는 게 사실상 여기까지가 뭐야? 부사절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괄호로 묶은 건 뭐야? 분사구문이죠. 주절이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여기 주절이라고요. 그래서 걔네는 즉 1500m 달리기 선수들은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제가 뭐라 그랬어? suffer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잖아. 많이 고통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없어. 그러니까 in fact 사실 울트라 마라톤 runners,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Thos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normal boundaries.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구문인데 제가 이거 enough 충분히라는 부사라 그랬고 투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미친 인간들이야. 뭐 할 만큼 충분히 미친 인간들이냐면 여기도 댐이 쓰면 여기도 themselves이기 때문에 them 쓰시면 안 돼. 자, 스스로를 이 normal boundary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서까지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되게 미친 인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이 정상적인 경계가 정상 경계가 무슨 경계를 말하는 거냐? 그 인간의 인내력 있죠. 다시 인간의 인내력의 정상적인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히 되게 미친 인간들. 여기서 미쳤다는 건 되게 passionate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이다. 이런 사람들. 됐어요? 자, 뒤에 분사구문. 뭐 하면서?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cover 쓰시면 안 돼요. 여기 cover 쓰시면 안 돼요. 왜 cover 쓰면 안 되냐면 토크가 동사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아니야, 얘는 지금. 여기 cover 쓰시면 안 돼. 뭐 하면서? 50에서 100km 혹은 그 이상의 거리를 커버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야? 그 이상의 거리를 가다 정도 해석이에요. 그 이상의 거리를 가면서. 이 새끼들 무슨 얘기 하냐면 talk about 이런 얘기를 해요.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고통과 친구를 맺다. 다시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고통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쉬운 이유는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사례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이에요.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t back pain therapy and 자, 그럼 보세요. 어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지불했어. 뭐에 돈을 지불했냐면 자, 일종의 다시 한번 어떤 특정한 형태의 passive 수동적 등 통증 치료에다 돈을 지불했어. 그랬을 때 and the practitioner 그리고 그 의사가 pushes deeply 깊게 눌렀어. 어디를 눌렀는데? 그 고통스러운 부위를 눌렀어. 어디 뭐의 부위? The patient's back. 그 환자의 등의 그 고통스러운 부위를 눌렀어. 됐어요? To mobilize it. 여기서 mobilize라는 건 뭐냐면 풀어주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이시 받는 게 뭐야? 등이죠, 등. The patient called that. call은 오형식이에요. 자, 환자는 불러요. that. 그것을. 그지? 그것을 뭐라 불러요? 아, 좋은 통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뭐 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 뭐를 믿으면? 대시 생략돼 있죠? 이때 that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This type of deep pressure. 자, 이런 종류의 깊은 압박 치료가 will be of value. of value라는 건 알아두십시오. valuable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valuable의 뜻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of라는 전치사가 소유의 전치사기 때문에 소유의 전치사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가치를 지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가진다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믿어 이런 종류의 깊은 그런 압박 치료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의사가 뭐 하고 있어? 누르고 있음에 불구하고. 어디를 누르고 있는데요? Right. 바로죠, 바로. 바로 어디를 누르고 있어요? 그 환자의 sore tissue. 다시 그 환자의 sore, 아픈이란 뜻이고 티슈 조직이죠. 아픈 조직을, 그지? 환자의 그 아픈 조직을 진짜 그 바로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거를 좋은 통증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결국에 원효대사 해골물이죠, 그러니까. 끝이죠. 이해되셨어요? 이 지문의 주제를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고통이라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치? 마음의 인식. 마음인데요. 조금 더 얘기하면 마음의 어떤 인식 혹은 해석 이런 거에 달려 있다. 인식, recognition, 그죠? 해석, interpretation. 요건 답이 있는 거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제 언어로 한번 풀어 설명하고
그 해당되는 단어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왔을 때 처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선지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33번. 제가 봤을 때 이거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네. 요거 마지막 질문 할게요. 자, 지금 앞에 일화로 풀어내죠. 그 뭡니까?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있어요.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s company, 뭐 했을 때, 내가 일했을 때, 어디서? 대기업, 그죠?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얘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 전자회사가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를 생산했던 회사래요. I soon discovered, 나는 발견을 했어요. 자, 뭐를 발견했냐면 보통 Y는 관계부사라고 하고 왜라고 해석해도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더 reason이 생략된 구조로 봅시다. 뭐뭐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뭐한 이유를 발견했냐?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즉, 이 많은 그 소비재, 소비 상품, 많은 그 제품 상품에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세 가지 버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그 생산자가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산자가 오직 한 가지 버전만 만든다면 뭐에? it's니까 그 생산자의가 되겠죠. 그 생산자 제품에 한 가지 버전만 만들면 people who bought it, 다시 어떤 사람들, 그것을 구매한 사람들은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자, 기꺼이 뭐 할 거예요? 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might have been이에요.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차이를 아셔야 돼요. might be라고 쓰지 않았죠, 지금. 뭐뭐일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 해석 어떻게 뭐뭐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쉽게 얘기한 거예요. 뭐였을 거래요? 더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고 했었을 거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걸 산 사람은 오케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었을 거다. 오케이. So 그래서 the company is losing some income.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income, 일부 수입을 잃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제품의 한 가지 버전만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구매했던 사람들, 이미 그걸 구매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했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잖아. 맞지? 이해 가요? 내가 예산이 100만 원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게 50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나는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고 싶다고. 근데 50만 원짜리밖에 없어. 그밖에 못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 가요? 여기를 마이테 PP로 써야 되는 이유는 이미 구매한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팔아서 사실상 100만 원짜리를 팔아서 더 이득을 남길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소득을 잃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 losing이라 들어가야 돼요. 어휘 문제 출제했을 때. If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s, 그럼 만약에 세 가지가 아니라 이건 두 가지 버전으로 가봅시다. 만약에 회사가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해요. 그러면요. 한 가지 버전은 with more features and more expensive. 그 여기서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 어떤 한 버전은 더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더 비싼 버전이에요. 뭐보다? 둘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하나 디아도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 아셔야 돼요. 원 이렇게 하나 있을 때 하나를 x 값을 원으로 잡으면 전체에서 x 뺀 거는 디아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덜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하나보다도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비싼 그런 버전이란 말이죠. People would compare. 사람들은 비교하겠죠. The two models. 그 두 모델을요. 그리고 still buy. 여전히 구매할 겁니다. 됐어요? will still buy야. will still buy. will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전히 구매할 겁니다. 뭐를요? The less expensive one. 덜 비싼 걸. 그지? 덜 비싼 모델을. 여기서 원이 받는 건 모델이에요. 덜 비싼 모델을 구매하겠죠. 오케이.
그러나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 다 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회사가 세 가지 모델을 만약에 introduce, 뭐 하는 거야? 도입하다라는 뜻이죠. 출시하다. 여기서 출시하다라고 합시다. 런치요, 런치. 출시하다. With even more features. 그러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뭡니까? 그런 기능을 가진. 그리고 더 비싸죠. 뭐보다? Than the other two. 여기서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개를 뺀 나머지 두 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 훨씬 더 비싼 모델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sales of the second model. 그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모델의 판매. 다시 두 번째 모델의 판매가 will go up. S 붙어 있으니까 수일치 잘 봐. go up이야. goes up이 아니에요. 부연 설명.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like the feature. 뭐를 좋아해? 기능을 좋아해요. Of the most expensive model. 그러니까 가장 비싼 모델의 기능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but not the price. 가격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The middle item. 자, 중간 제품은 has more features. 뭐를 가져요? 뭐를 가져요? 더 많은 그런 기능을 가지죠. 뭐보다? 가장 the least expensive, 가장 안 비싼 모델보다 계속 지금 원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아이템 앞에 지금 주어가 아이템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제품이 가장 덜 비싼, 즉 가장 저렴한 제품보다 뭐야?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and it is less expensive. 그리고 덜 비싸죠. Than the fanciest model. 가장 이거 고급진이죠. 가장 고급 모델보다도 덜 비싸. 아니 그렇잖아. 어디 뭐 가게를 들어가도 항상 그렇죠. They buy the middle item. 사람들은 뭘 사요? 이 중간 제품을 구입합니다. 여기서 지금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Being unaware that. 대절을 인지하지 못하다. 모르면서란 소리죠. 대절을 모르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사람들 뭘 몰라요? 뭘 알지 못한 채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대신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They have been manipulated. 이때 being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왜요? manipulate 무슨 뜻인데? 조작하다라는 뜻이죠. 조종하다, 조작하다. 자기네들이 조종당했다라는 걸 모른 채. 뭐에 의해서? By the presence. presence는 존재죠. 이거의 반대가 뭐야? 존재의 반대가 뭐야? 부재가 영어로 뭐야? absence예요. absence. 그죠? 뭐의 존재? By higher price item. 즉, 더 비싼 가격을 가진 뭡니까? 더 비싼 가격을 가진 제품의 존재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지? 여기서 they는 결국엔 사람들이죠,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들이 조종당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중간 제품을 구매합니다. 만약에 더 비싼 제품이 없었다면 덜 비싼 싼 제품을 샀을 건데 더 비싼 걸 쓱 넣어놓으니까 아, 중간은 가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떠세요? 30번 지나고 나니까 지문들 쉽죠? 그죠? 훨씬 쉬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 님들은 이번 주까지는 과제만 좀 잘 해오시고 뒤에 있는 거 앞에 거 복습해오시고 이번 주는 클리닉 보지 마세요. 제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지? 복습만 잘 해오세요. 대신 다음 주부터 클리닉 잡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영상들 다 링크 올라갈 거니까 제가 한 번씩 카톡으로 링크를 다 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헷갈리는 지문들이나 문법 같은 거 한번 다시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영상 보세요. 다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고생하셨어요.